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세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또 아침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사람이 오고 가는 일에는 연연하지 말자. 연연하지 말자. 왜 연연하지 말까요? 그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 또 법륜 스님이 또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그래서 제가 잠시 한번 봤어요. 이 사람과의 관계를 다룰 때는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해야 한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남이 나를 좋아해주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아들이고, 남이 나를 떠나면 그런 내 탓이다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이 청청한 산이 멋지다고 해서 그 산만 하루 종일 보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산에 가면 산이 멋지지만 막상 넓고 이 푸른 바다에 가면은 또 그 바다를 보면서 멋지다고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 사이가 멀어졌다고 해서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은 없나 되묻고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가 나를 미워하게 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빠서 나를 배신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그 사람과의 나의 시절이 다 지나갔을 뿐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시절의 나를 진실로 좋아했지만 모든 것이 그러하듯 그 마음이 변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피고지는 것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던 사람도 떠나기 마련이고 그 빈자리는 생각지 못한 새로운 인연이 채우는 법이라는 거죠. 이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절 인연.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언젠가 떠나기 마련이고 또 기대하지 않았던 인연이 시절을 타고 불현듯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 인간관계의 변화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떠나가는 이에게는 안녕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이에게는 반갑다고 말해주는 태도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한결 가볍게 만들어 줄 거라고 봐요. 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야기한 거 잘 귀담아 듣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삼성과 다양한 소식들을 한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하니까 좀 지겨웠기도 하겠는데 지금 미국 경제 보니까 아주 흥미로워요. 지금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시장은 미국 경제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느라 여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가 0.5% 포인트의 과감한 빅컷 금리 인하에 나선 뒤에 쏟아지는 경제 데이터는 경착륙은커녕 경기 침체 자체가 없는 노 랜딩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말의 성찬이 쏟아지는 월가에서 현재 미국 경제 상태가 기존의 확장과 수축, 경제 사이클로 해석할 수 없는 이 노 사이클이라는 진단까지 나왔어요. 과연 작금의 미국 경제는 어떤 상태로 전개되는지 한번 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하여튼 정치 뉴스 홍수 속에 스쳐 지나간 경제 뉴스와 이벤트에서 의미 있는 세 개의 키워드가 이제 포착이 된다는데 이게 뭐냐? 그럼 젊은 확장, 불꽃 투자, 초격차. 하여튼 이 세 단어가 좀 요즘 키워드라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지난 15일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원에서 강연을 하고 최근에 연준의 비공식 대변으로 불리는 닉 티미라우스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대담에서 미국 경제를 경기 사이클 상의 이 젊은 확장 국면이라고 평가를 해서 주목을 받아요. 자신이 1990년대 초 연준의 경제학자로 근무하면서 이 목격했던 경제 사이클의 확장과 비슷한 모습인데 당시 노동시장과 경제 성장률은 모두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고 인플레이션은 하락하던 시기였다 밝힙니다. 연준의 역할에 대해서 미국 경제를 강한 경제라고 말하는 그런 작금의 상황이 우리 경제가 원하는 것이고
우리는 젊은 확장 국면을 맞이하고 있고 그 여건을 조성하기만 하면 된다고 강조를 하는 거죠. 데일리 총재는 또 1991년 시작된 경기 확장 국면이 이 120개월, 2009년의 확장 국면이 128개월 지속된 것과 비교를 했을 때 팬데믹 발발 해인 2020년을 기점으로 출발한 지금의 확장 국면은 아직 54개월에 불과한 젊은 수준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연준이 물가와 고용이라는 이중 책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과거의 경기 확장 수준을 길게 유지해온 것처럼 지금 미국 경제는 젊은 확장 국면에 있고 연준은 과거처럼 이 장기적인 확장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 역동성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민간 투자에서도 미국 경제는 뜨겁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AI 투자라는 거죠. 지난 3분기까지 투자자들을 괴롭히는 이슈는 미국 빅테크들의 실속 없는 AI 투자 논란이었습니다. 막대한 인프라 투자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회의론으로 지난 7, 8월 빅테크 주가는 수시로 막 곤두박질 치는 거야. 지난 8월 5일에는 아시아 증시 대폭락을 전후해서 AI 거품 붕괴에 따른 미국 경제 위기설까지 나왔는데 최근에 쏟아지는 미국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를 보니까 AI 투자 그 거품론이라고 해야 하나요? 하여튼 그 거품론이 가장 과도한 우려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거겠죠. 그 AI 투자 거품론에 진원진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그 실적을 보면은 구글의 3분기 클라우드 부분의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이제 35% 이제 폭증한 그 111억 5천만 달러로 만년 3위인 구글의 클라우드 매출이 분기 100억 달러를 시대를 열은 거예요. 이 이익을 앞세워서 구글은 그간 데이터 센터 구축에 과잉 투자를 하는 것 아니냐 시장의 염려를 보기 좋게 불식시켰고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은 4분기에도 3분기와 비슷한 규모로 클라우드 자본 지출을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200억 달러, 아마존은 올해 전체로 750억 달러를 예고를 했습니다. 여기 올해 전체로 400억 달러 자본 지출을 언급한 그 메타에 이르기까지 클라우드 업체 4개사 그 호주머니에서 그 4개사 호주머니에서만 대한민국 예산의 절반이 넘는 2,500억 달러의 자본 지출이 예상된다는 것 같아요. 이보다 더 커지는 내년 투자상을 고려하면 미국 경제는 천문학적인 그 AI 투자로 인해 가지고 더 뜨겁게 달궈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그 미국 경제를 설명할 때 빠질 수 없는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제 초격차라는 거죠. 유로존 국가들과 다른 선진국들이 저성장 위기를 겪는 것과 이 대조적으로 그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는 5년 후죠. 5년 후인 2029년까지 지속이 돼서 격차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IMF는 최근에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업데이트하면서 미국 올해 성장률을 기존 2.6에서 한 2.8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을 제외한 다른 G7의 전망치를 보면 참담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나마 같은 북미권인 캐나다가 1.3%로 가장 높고 영국, 프랑스 1.1, 이탈리아 0.7, 일본 0.3% 이렇게 머물 거라고 관측합니다. 심지어 독일은 보니까 무성장이라네요. 무성장, 빵프로. 독일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0.2로 낮췄고 이번 IMF 전망 보고서에서 언론에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표현 역시 이 격차랍니다. 격차. 유럽과 미국의 성장률 격차가 앞으로 더 벌어질 거라면서 유럽 경제에 심각한 경고음을 날리고 있는 거죠. 그 IMF가 미국 그 유럽 간의 성장률 격차가 더 커지는 이유로 꼽는 요소는 다름 아닌 이 비즈니스 역동성입니다. 비즈니스 역동성. 이를 보여주는 대표 지표가 노동 생산성인데 유럽이 노동력 고령화와 낮은 생산성 증가로 인해서 미국 경제에 고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에 관련해서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근에 미국 경제를 분석하는 특별 기사 게재했는데 이 비즈니스 역동성을 상징하는 기업 이탈률에서 미국이 유럽과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는 거죠. 기업 이탈률이 20%에 도달한 미국과 달리 유럽은 15%가 채 안 된다는 거죠. 이 작은 차이 같지만 그만큼 미국에서는 보다 빠른 주기로 기업의 사업 철수와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이 활발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여튼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높은 기업 이탈률은 더 수익성 높은 벤처 기업으로
기업들이 역동적으로 소멸하고 생성하면서 더 나은 기업으로 진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럽 집행위원회 그 의뢰로 그 유럽연합의 경쟁력을 진단한 그 드라기 리포트는 최근 발간 버전에서 이 비즈니스 역동성 부족으로 인해서 유럽이 중간 기술의 이 덫에 걸렸다 이렇게 한탄을 하네요. 혁신 투자와 기업의 역동성이 사라져서 더 파괴적이면서 이 수익성이 높은 하이테크 산업에 오르지 못하고 이 자동차 등 어정쩡한 중간 기술 산업에 갇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월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 의회에서 국정연설을 하면서 미국 경제가 세계의 불엄이 됐다고 자랑했는데 독일은 폭스바겐, 한국은 삼성전자가 재채기만 해도 경제 전반이 휘청이잖아요. 그런데 15년 전 미국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이 프록터앤갬블, 3M, GE, 듀폰, 퀄컴이었어요. 불과 8년 뒤 이 리스트는 MS, 애플, 구글, IBM, 퀄컴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살아남은 기업이 퀄컴이네요, 퀄컴. 하여튼 미국 제조업의 상징인 인텔과 보잉이 감기에 걸려도 이 100년 기업 지위와 월풀이 최근 수년간 날개 없는 추락을 해도 미국 경제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이 같은 시장의 역동성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 신화 잡지의 그 디 애틀랜틱은 미국 경제를 운동선수에서는 절정의 르브론 제임스, 톱스타에서는 절정의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표현을 하는가 봐요. 테일러 스위프트. 특이한 여잔데. 하여튼 그 어떤 경제학자의 설명과 논리보다도 직관적이고 강력한 묘사라고 합니다. 인텔이 망이 간다. 이 역시 미국 경제가 살아있다는 축복의 반증이 아니냐. 왜냐? 인텔이 망하면 다시 또 그 망한 자리에 또 엔비디아가 올라가기 때문에 엔비디아. 그래서 어제 이야기했지만은 이 다우 지수에 인텔 빠지고 엔비디아가 편입이 됐다는 겁니다. 하여튼 미국은 상당히 역동성이 강하다. 상당히 좀 역동성이 강하면은 투자도 진짜 화끈하게 해야 돼. 안 하면 밀리는 거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역동성 있게 하지 않으면 삼성전자도 오래 못 갈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한 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우리 경영진, 특히 이재용 회장과 우리 CEO들, 경영진들이 잘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안 하면은 진짜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 꼭 명심했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